여러분, 절이 그냥 절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부석사 이름부터 이미 기이하죠. 떠 있는 돌의 절? 네, 진짜 떠 있습니다. 이 절은 전설이 먼저입니다. 676년 신라 문무왕 때 당나라에서 화엄사상을 공부하고 돌아온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부석사를 창건합니다. 그런데 이 절 뒤엔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의상대사가 당나라 유학 시절 하숙집 딸 선묘낭자가 그를 사모하게 됐어요. 하지만 의상은 이미 출가한 승려, 선묘가 마음을 고백했지만 의상은 말했죠. 저는 이미 부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스님의 제자가 되어 스님의 공부와 교화를 돕겠습니다. 선묘는 눈물을 삼키며 답했어요. 10년의 유학을 마치고 의상대사가 신라로 돌아가는 날, 선묘는 법복과 경전을 담은 상자를 준비해 새벽시장에 나갔다가 항구에 도착했을 땐 배가 이미 떠난 뒤였어요. 망연자실한 선묘는 준비한 상자를 바다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이 몸이 죽어 청룡이 되어 저 배를 보호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그 순간 바다에서 거대한 청룡이 나타났어요. 거센 파도가 잠잠해지고 용이 된 선묘는 의상대사의 배를 따라 무사히 신라까지 호위했다고 해요. 신라에 도착한 의상대사는 화엄사상을 펼칠 곳을 찾아 경상북도 영주 봉황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곳엔 이미 다른 종파의 승려들 500여 명이 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땅에서 절 짓지 마라. 승려들이 반대하자 의상대사는 난처해졌죠. 바로 그때 쿵 산이 울리더니 거대한 바위 하나가 붕 소리를 내며 하늘로 떠올랐어요. 그 바위가 절터 위를 덮듯 떠 있으니 승려들이 겁을 먹고 모두 도망쳤죠. 용이 된 선묘가 다시 나타나 의상대사를 도운 거예요. 의상대사는 그제서야 이곳에 절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 이름을 부석사, 하늘에 뜬 돌의 절이라고 지었어요. 조선시대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위아래 바위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어 줄을 넣어 당기면 걸림없이 드나들어 떠있는 돌임을 알 수 있다. 진짜로 떠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1967년 5월 신라 오학조사단이 무량수전 아래 땅을 발굴했는데 거대한 성룡의 일부가 발견됐어요. 용이 된 선묘가 부석사를 영원히 지키기 위해 성룡으로 변해 땅속에 묻혔다는 전설이 사실이었던 거죠. 구글어스에서 보면 부석사는 봉황산 중턱에 마치 날아가듯 앉아 있어요. 일주문을 지나면 해동화엄 종찰이라는 현판이 보입니다. 부석사가 해동화엄의 종찰이 된 건 화엄종 시조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면 안양루가 나옵니다. 안양은 극락, 즉 아미타불의 세계를 뜻해요. 아래층 현판은 안양문, 위층 현판은 안양루 문이자 누각,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안양루를 지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국보 제17호 석등이에요. 9세기 후반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석등으로 불교의 지혜의 등불을 상징하죠. 가까이서 보면 주먹만한 부분까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무량수전 1376년에 중수된 목조 건축물로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예요. 국보 제18호 무량수전 현판 보이시죠? 이 글씨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바로 고려 공민왕이 직접 썼어요. 1361년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영주 안동까지 피난 왔을 때 이곳에 들러 직접 휘호를 남긴 거예요. 왕이 직접 쓴 현판이 650년 넘게 그대로 걸려있다니 놀랍죠? 무량수전의 기둥을 보세요. 가운데가 볼록하고 위아래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배을림 기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착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똑바른 기둥은 멀리서 보면 가운데가 잘록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운데를 볼록하게 만들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준 거죠.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원리예요. 무량수전 내부를 보면 지금은 나무 바닥이 깔려 있지만 원래는 녹유전 녹색 유약을 바른 전돌이 깔려 있었어요. 왜 녹색 전돌이냐?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 극락세계는 바닥이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불경 내용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시대엔 입식생활, 신발 신고 생활을 했어요. 조선시대 들어 좌식생활로 바뀌면서 나무 바닥을 새로 깔은 거죠. 지금 부석사 성보박물관에 가면 원래 무량수전 바닥에 깔려있던 녹유전을 재현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무량수전 뒤편으로 가면 부석이라고 새겨진 바위가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게요. 돌 아래쪽보다 위쪽이 더 돌출되어 있어서 왜 안 떨어지지 싶은 구조예요. 조선시대 택리지에는 줄을 넣어 당기면 걸림없이 드나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로 떠 있다는 거죠. 무량수전에서 북쪽으로 5분쯤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조사당 국보 제19호 의상대사가 생전에 거처했다고 하며 1377년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무량수전만큼이나 오래됐죠. 조사당 앞 동쪽 처마 아래 철창안을 보세요. 선비와 골담초라는 작은 나무가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꽂았더니 거기서 뿌리가 나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해요.
의상대사가 말했대요. 내가 여기를 떠난 뒤 이 지팡이에서 반드시 가지와 잎이 날 것이다. 이 나무가 말라 죽지 않으면 나도 죽지 않으리라. 부석사 전체 지도에서 보면 가장 위쪽 수번덕에 조용히 자리한 작은 정각이 있어요. 선묘각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친 여인을 1000년 동안 기리고 있는 공간이죠. 의상대사는 선묘의 희생을 잊지 않았어요. 부석사를 완성한 후 선묘낭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자 이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부석사는 결국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의상대사는 권력이 아니라 뜻으로 움직였고, 선묘낭자는 집착이 아니라 헌신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둘의 마음이 모여 부석사라는 공간을 탄생시켰죠. 의상대사의 꿈은 부석사에서 현실이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길을 만듭니다. 500명의 반대도 떠있는 돌 하나로 극복했죠. 선묘의 마음은 1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을 부석사로 불러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랑은 헛되지 않았어요. 용이 되어 의상을 지켰고 성룡이 되어 부석사를 지켰고 선묘각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부석사의 전설은 사실 여부보다 그 안에 담긴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부석은 무엇인가? 삶을 떠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오나요? 영주 부석사. 676년부터 지금까지 1350년을 이어온 천년고찰, 사랑, 신념 그리고 기적을 품고 있는 절입니다. 의상대사의 화엄사상, 선묘낭자의 헌신, 공민왕의 휘호, 고려 장인들의 솜씨, 모든 것이 어우러져 오늘의 부석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부석사를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사랑과 신념이 만든 기적의 공간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